나를 무시하는 사람 알아보는 3가지 방법. 나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 내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말아요. 갈등을 만드는 게 싫다고 피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벗어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물론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얄밉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코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나를 무시하는 그 상대방, 버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간단합니다. 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하긴 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어떻게든 이 갈등을 극복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에서 깨끗하게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혹시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한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란 게 밝혀지면 관계를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사실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떠오르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아웃이다 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지워버렸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냥 수줍음이 많은 사람, 아직 어려서 모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지워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사람을 놓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보죠. 인사를 해도 잘 안 받고 말을 걸어도 그때마다 시큰둥하게 답하고 그래서 내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괴롭히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서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도 그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 나도 똑같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연구 논문과 학술서를 보면서 고민하여 찾은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도와달라고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한 팀임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필요한 말은 고마워요 같은 감사의 말과 미안해요 같은 사과의 말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감사와 사과가 관계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한마디, 더 기저에 있는 한마디는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 도와주세요입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과 첫인사를 나누고 악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번 일 좀 잘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인사로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팀입니다 라는 생각에 동의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사회적 경험이 충분한 사람인지 나와 시대적 문화적 공감대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인사하지 않으면 특히 더 많이 분노하곤 합니다. 뻔히 내가 선배이고 상사이고 선생님인 걸 알 텐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때 요즘 애들은 너로 시작하는 잔소리, 꼰대 소리가 나오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10대 때는 사회적으로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소통 기술과 능력이 부족해요. 40대, 50대 중년들은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지만 10대, 20대 때는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실수를 한 번 이상 하셨을 겁니다. 왜? 사회활동에 대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건 나이가 들고 교육을 받고 여러 집단을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알바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요. 사회활동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동년배와 어울 때는 아주 따뜻한 사람인데 나에게만 다르게 행동한다며 사회적 약속을 아직 숙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성품과 사회성을 떼어서 생각해보며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무시하는 건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해보는 겁니다. 소시오패스 얘기를 해볼게요. 소시오패스는 필요할 땐 나한테 잘해주면서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얻어갈 게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나를 버립니다. 저에게 100 정도의 능력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소시오패스가 다가와서 100의 능력치를 다 빼갔어요. 그 능력치가 돈이든 일이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나눠줄 수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많이 약해진 상태가 되죠. 소시오패스는 이때 나를 버립니다. 더 이상 빨아낼 게 없을 때, 제일 약해졌을 때요. 최악의 인간들이죠. 소름 끼치도록 싫은 이 소시오패스 유형이 의외로 많아서 주변에서 보거나 직접 당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절해 보셔야 해요.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거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진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탁이나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거절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나한테 계속해서 부탁이나 요구를 한다면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 맞습니다. 그때 거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나를 무시하는 인간인지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도와달라고 해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는지를 살피고 거절을 해보면 진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당장 관계를 끊는 용기를 내십시오. 하지만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지 몰라요. 내 말과 행동을 한번 점검해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너는 아웃이야. 와, 도와주세요. 어떤 말을 더 자주 하나요?